안녕하십니까. 2023년 고용물청 기조입니다. 어자일 앤 버스트앤드 클라이머라는 제목의 발표를 맡게 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동적 로봇 제어 및 설계 연구실 박사과정 업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철로 이루어진 산업 현장에서의 작업, 예를 들면 철제 탱크, 량, 조선소에서의 작업은 사람이 하기 매우 어렵거나 위험한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에 사람 대신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로봇들이 있지만 그중 클라이밍 레그드 로봇은 그 특성상 벽과 천장을 포함한 다양한 승차원 환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밍 레그드 로봇에는 대표적으로 스파인을 이용한 라이스 로봇, 개코 패드를 이용한 스티키바, 일렉트로 퍼머넌트 마그넷을 이용한 마그네토, 일렉트로스태틱 패드를 이용한 해머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로봇들의 경우 빠르고 동시에 다재다능하면서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역동적이고 다재다능한 클라이밍 레그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선 어떤 핵심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첫 번째, 어디전 메커니즘, 두 번째, 액추에이터 스킨, 세 번째, 컨트롤 스트래티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디전 메커니즘은 수직과 접선 방향 모두 강력한 홀딩 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마벨 로봇이 지면에서 벽면, 벽면에서 천장으로 연속적으로 보행하는 스냅샷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이때 이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이때 발을 자세히 보면은 발목에 노멀 앵클 폴스와 시어 앵클 폴스가 가해지고 이때 접착 메커니즘은 이에 대응해서 시어 홀딩 폴스와 노멀 홀딩 폴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노멀 앵클 폴스는 인버티드 로커모션에서 도미넌트해지고 시어 앵클 폴스는 버티컬 로커모션에서 도미넌트해지므로 접착 메커니즘은 수직 보행과 천장 보행에서 모두 잘 대응을 하려면 노멀 방향과 시어 방향 강력한 홀딩 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홀딩 폴스가 즉각적으로 스위칭 온오프 돼서 빠른 보행에 적합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에너지 에피션트한 스위칭이 가능해야 적은 배터리로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액추에이터 스키입니다. 액추에이터는 안정적인 접착을 위한 발목 발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접착을 위한 발목 발력이란 로봇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 풋이 떼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발목 발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릭션 콘에 비해서 반대로 뒤집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이 수직으로 보행을 하는 경우 ARF 리전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고 F1의 경우는 ARF 리전에 있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거나 떼어지지 않게 되지만 F1-의 경우는 ARF 리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발이 떼어지거나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스킴은 이러한 F1과 같은 힘들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 전략은 3D 오리엔테이션 컨피그레이션을 핸들링할 수 있는 릴라이어블한 컨트롤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마벨이 마찬가지로 보행하는 영상인데 지면에선 0도, 벽면에선 90도, 천장에서 180도처럼 다양한 피치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기가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SEPM과 MRE 풋패드라고 하는 접착 메커니즘을 이용했고 그리고 프로프리오세티브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구동부를 제작했고 NMPC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마벨을 제어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오른쪽 동영상과 같이 민첩하면서도 다재다능한 동작을 할 수 있는 클라이밍 레그드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이 클라이밍 레그드 로봇의 이름은 마벨입니다. Magnetically Adhesive Robot for Versatile and Expeditious Locomotion의 뜻으로 다재다능하고 빠른 이동을 위한 자동 접착식 로봇이라는 뜻입니다. 무게는 8kg이고 0.2kg의 자석발을 포함해서 4개를 포함해서 8kg입니다. 길이는 330mm, 너비는 119mm, 높이는 121mm를 갖고 있고 프로프리오세티브 액추에이터 디자인을 통해서 다이나믹 로코모션을 위한 토크와 각속도의 밸런스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매멀 타입의 레그 몰폴러지를 이용해서 어질리티와 많은 풋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많은 전장부와 파워팩들을 다 내장해서 언테스터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이러한 마벨은 자석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벨의 자석발은 SEPM과 MRE 풋팻, 그리고 3자유도의 패시브 컴플라이언트 조인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EPM을 이해하기 전에 EPM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EPM은 전자석과는 다르게 홀딩 폴스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의 온스테이트 사진을 보시면 EPM은 철 키퍼라고 하는 철 구조물과 코일 그리고 네오디뮴 자석과 알리코 자석이라고 하는 연고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알리코 자석과 네오디뮴 자석의 좌우 방향이 둘 다 윗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자기장이 키퍼라고 하는 철 구조물을 뚫고 나와 철판으로 향하게 되고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흡착력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EPM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EPM은 전자석과는 다르게 자기장을 내는 주체가 코일이 아니고 알리코 자석과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 연고 자석이기 때문에 흡착력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 스테이트를 보면은 알리코 자석의 좌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스테이트에서 오프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코일에 전류 펄스를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알리코 자석과 네오디뮴 자석의 좌 방향이 반대로 형성이 되면은 철 구조물 내에서 자기장이 순환하기 때문에 흡착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프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EPM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에서 접착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EPM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마그넷 연구 자석들이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알리코 자석의 좌 방향을 바꾸기 위한 코일이 모든 자석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EPM을 PEPM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 PEPM은 모든 자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코일이 모든 자석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코일의 저항이 높아져 스위칭을 필요한 전압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SEPM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SEPM은 네오디뮴 자석 1개, 알리코 자석 1개가 아닌 소형으로 2개를 분리 사각형으로 배치하여 알리코 자석 각각에만 코일을 감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일의 저항을 낮추고 스위칭에 필요한 전압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이를 PEPM과 비교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 사용된 SEPM과 동일 크기, 동일 흡착력을 내는 PEPM과 비교해 봤을 때 SEPM의 스위칭 볼티지는 24.3V 정도, PEPM은 58V 정도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스위칭 전압인 약 30V를 가했을 때 PEPM은 스위칭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스위칭 전압을 조금 더 높여서 60V 정도 됐을 때는 현저하게 SEPM에 소요되는 스위칭 타임과 에너지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스위칭 타임은 5ms로 정했고 이는 온전한 SEPM의 스위칭을 위해서 조금 더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게코 도마뱀이 실제로 발을 탈부착하는 시간인 5에서 15ms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MRE 풋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RE는 부드러우면서도 고무와 같은 재질인데 자기장에 반응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보통 철가루와 고무와 같은 물질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MRE는 고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가루로 인해서 자기장이 투과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석발의 풋패드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 구조물인 키퍼에 비해서 자기장 투과율이 매우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MRE 풋패드를 적용하면 홀딩 포스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얇게 만들게 되면 쉽게 찢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기 회로 분석을 통해서 어, 홀딩 포스는 조금 떨어뜨리면서 수평 방향의 접착력은 확연히 늘릴 수 있는 그런 MRE 두께를 선정했고 0.3mm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MRE 풋패드를 적용을 하면은 노멀 홀딩 포스는 535.4N으로 23% 정도 감소하는 반면에 시어 홀딩 폴스는 444.6N으로 244%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EPM의 가운데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빈 공간에 볼 조인트를 설치해서 발목에 힘만을 전달하게 만들었고 양쪽에 고무줄을 설치해서 컴플라이언트하고 로버스트한 접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자석발의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은 로봇의 보행을 위한 발목 발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발목 발력은 발이 떼어지거나 슬리핑이 방지되는 그러한 발목 발력을 구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ARF입니다. 그래서 ARF를 구하면 왼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점선 바깥은 발이 미끄러지는 걸 나타내고 실선 바깥은 발이 떼어지는 경우를 나타내서 색칠된 부분만이 ARF를 나타내게 됩니다. 250N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로봇의 하드웨어 한계로 수직 방향의 발목 발력을 250N 이상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래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RE 풋패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빨간색 부분만 ARF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MRE 풋패드를 적용하면 파란색 부분으로 더 많은 트랙션 포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RE 풋패드로 인해서 저희는 자석발의 크기를 늘리거나 무게를 늘리지 않고 쉽게 ARF 리전을 늘릴 수 있었고 이는 버티컬 월에서 더 빠르고 역동적인 로코모션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어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블은 워낙 자석발의 무게가 로봇의 무게 한 4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마블의 다이나믹스를 싱글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로 근사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ARF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MPC라고 하는 모델 예측 제어기가 이 마블을 제어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블은 일반적인 지면 로봇과는 다르게 다양한 바디 오리엔테이션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아주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를 만약에 오일러 앵글로 다루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오일러 앵글로 인해 발생되는 짐벌락이라고 하든 짐벌락이나 싱귤러리티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20년 아이로스 페이퍼에 나왔던 SO3 매니폴드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통해 벡터 스페이스로 변환을 했고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헤시안과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최적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ARF 리즌을 모델 프로젝티브 컨트롤의 컨스트레인트로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이 발이 무조건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게끔 그러한 포스를 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컨트롤 프레임워크를 나타낸 건데 마블은 그라운드 로코모션뿐만 아니라 버티컬 로코모션과 인버티드 로코모션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마그네틱 풋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보행 영상입니다. 네, 직벽을 페이스 게이트로 0.7m/s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면에서는 트롯 게이트이 좀 더 안정적이지만 벽면에서는 스탠딩 풋과 중력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페이스 게이트가 조금 더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천장에서 보행하는 영상입니다. 지면과 마찬가지로 트롯 게이트가 좀 더 안정적이었고 최고 속도는 0.5m/s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은 어, 발목에 대한 힘이랑 같이 애니메이션 되는 영상인데 지면 보행과는 다르게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적재 줄량을 싣고 보행하는 영상입니다. 수직벽에서는 2kg, 천장에서는 3kg 정도 되는 페이로드를 싣고 보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장애물을 넘는 영상입니다. 너비는 약 10cm 정도였고 5cm 정도 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면에서 벽면에서 천장으로 트랜지션하는 영상입니다. 제어기가 3D 오리엔테이션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연속적으로 바디 오리엔테이션을 0도에서부터 90도, 9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마블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장애물을 넘고 그리고 지면 트랜지션을 하면서 동시에 빠른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특징을 가진 로봇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제 철제 탱크에서 보행한 영상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녹과 페인트 그리고 먼지들로 많이 덮여 있는 철제 표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둥근 표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 0.35m/s로 보행할 수 있었고 실제 철 구조물에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마블은 세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고려했습니다. SEPM으로 인해 그 즉각적인 스위칭 타임과 에너지 효율적인 스위칭이 가능했고 MRE 풋패드로 인해서 노말 방향과 트랙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액추에이터로는 프로프리어세티브 액추에이터 디자인을 이용했고 컨트롤러에는 3차원 로코모션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그리고 풋슬리핑과 티핑 오버를 방지할 수 있는 명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컨스트레인 통해서 제어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블은 이제 오른쪽 표는 이제 다른 로봇들의 스펙과 비교한 표인데 그 결과 마블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빠른 클라이밍 레그드 로봇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